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정말 모처럼 네. 제대로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 된 반등을. 일단 뭐 중국 시장도 열렸고요. 네. 중국 시장 뭐 위안하고 뭐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고 오히려 시초가보다 코스닥 덜 나가고 있어요. 그죠? 빨간색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코스피도 시초가보다 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국인 매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아직까지는요. 동시저가 때랑 지금이랑 거의 차이 없거든요. 네. 150억 수준인데요. 특히 이제 모처럼 사실 이거를 반대라고 얘기하면 욕먹긴 하지만 네. 20분의 1 토막된 주식이 있어요. 20분의 1 토막. 거의 10분의 1이죠. 20분의 1. 20분의 1도 더 될 수 있는데. GS건설. GS건설. 네, 이건 20분의 1이잖아요. 네. 진짜 저는 이게 이제 요즘 매매하셨던 분은 기억을 못 해요. 네. 이게 19만 원, 20만 원 같은 거를. 근데 갔었단 말이죠. 갔었었죠. 네,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오늘 좀 반등하는데 이게 정말 계속 이어질지. 일단 수치를 보면 4분기 실적에 호전되는 주식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1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오늘 또 장중에도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2부에 건설주 특집으로 그죠? 2부에 건설주 얘기할 텐데요. 지금 오늘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상황 뭐 중국 포함해서 같이 좀 한번 네. 쭉 한번 훑어주세요. 일단 어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락을 이제 멈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하락을 멈추는데 성공을 했고 오늘도 뭐 반등세에 대한 쪽이 강하게 전개된다라기보다는 네. 약하게 그렇죠.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플러스권에 대해서 머무르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이제 내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에 대한 동향일 텐데 환율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위안화 외 환율에 대한 쪽은 안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쪽이 바로 이제 리바운드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근데 네네. 이제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쪽을 중국에서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시 빨갱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에 대한 쪽이 그거죠? 아닌가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역외 환율에 대한 쪽, 역내 환율은 6.5781 위안, 네. 그다음에 이제 6.5747 위안이니까 차이는 뭐 거의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내 환율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 오름폭에 대한 쪽은 역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중국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전병서 소장 그 중국 국제금융연구소 얼마 전에 예, SBS 예. 나오셨잖아. 맞죠? SBS 나오셨는데 그분이 또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때 한번 그 예, 유튜브로 해갖고 보시라고 네네. 숙제 드렸잖아. 그거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그게 쪽이 SBS? 있는데, 예? 그거 말고요. 또 있어?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뉴스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이 환율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네.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SDR 편입과 관련돼서 네. 지금 보게 되면 SDR과 편입과 관련돼서 이제 편입이 되는 건 10월 달이죠. 네네.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SDR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워낙 위안화가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쪽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 중국 정부에서 지금 한머니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 대한 쪽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을 뭐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네네. 얘기에 대한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충분히 뭐 신용경색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쉬보금리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건데 중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 부채에 대한 쪽이 민간 부채가 1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갖고서 중국에 대한 버블, 그 다음에 그 생크,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를 하루 만에 만들었다가 며칠 만에 부시고 뭐 이런 거 텅텅 빈 거 보여주면서. 심한 거 아니야. 하루 만에 좋겠어. 비었다가 6개월 동안 지었던 거를 갖다 부시고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중국이 뭐 심각하다 이런 쪽인데 네. 뭐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있겠죠. 데도 있는데 네. 민간 부채 비율이 140%니까 뭐 버블이 생길 거다. 근데 이제 버블이 생기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돼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출 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근데 대출 금리가 중국이 5.6%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도 뭐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제 7% 좀 안 됐지만 네. 이걸 6.5%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붕괴라기보다는 성장성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겠고, 중국은 지금 9개월 연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단단한 오해, 그러니까 뭐 연초에 뭐 수급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뭐 미숙함, 뭐 제도에 대한 미숙함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와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2016년 이제 이거 키움증권은 3월 결산이냐? 12월 키움증권은 증권사 전부 다 이제 12월 결산으로 대부분 다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걸 빨리 조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어저께 5분만 더 있으면 이 주식을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앞부분에 더 좋은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갖고요. 우리가 얘기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하려던 게 저거잖아요. 어저께 주목할 만한 주식가 라이신이었거든요. 라이신. 네, 라이신. CJ제당. 네, CJ제당인데, CJ 제일제당이지만, CJ 있죠. CJ 올라가요. 네, CJ. 밀려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거 잠깐 좀 봐주세요. CJ 이런 거 차트 좀 봐주세요. CJ 차트요? 네. 예, CJ 차트 봐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라이신 가격에 대한 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냥 주 CJ에 대한 흐름을 네. 한번 보도록 하죠. CJ도 뭐 현대백화점 친구네요. 네.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CJ는 현대백화점 아예 바닥권이고, 얘는 이제 단기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좀 같이 밀려가는 건데요. 네. 어찌되었건 올해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주회사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에 LG가 좀 밀려 올라가잖아요. 네네. LG도 밀려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LG는 뭐라 그래요? 그 LG 디스플레이 정도 제외하고는 LG 노트는 모르겠는데 실적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실적이 좀 상향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LG가 밀려 올라가는데 여튼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유니클로란 님이란 분이 우리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좋은 분이고 인간으로도 그 최고 수준에 올라오신 분이야. 어떻게요? 딱 보면 알지. 어떻게 알아? 제가 오기도 아니 이양윤 교수님. 네. 한국 맥널티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거든요. 한국 맥널티. 근데 이거죠. 한국 맥널티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네. 진짜 몰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왜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다 키움증권 때문에 한 거야. 키움증권에 우리 놀라운 그 채널 K의 운영자, 우리 팀장님이나 네. 여기 부장님, 차장님, 본부장님 등등이 들어는 봤냐? IPO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런 걸 관심 가져갖고 그때 눈에 띄었을 뿐이죠. 네네. 그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어렵겠어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도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상한가 들어갔다 그래. 화면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오늘 제가 쏠게요. 커피. 이거 한국 맥널티 원자재로 갖고 온 커피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믿어. 네. 이게 한국 그래서 맥널티입니까? 이거 우리는 우리 네네. 축하하는 거야, 이거. 네네. 상한가 축하로. 하나가 축하. 나는 뭐 한국 맥널티가 있지도 않는데 왜 축하야? 아니 그냥 우리 시청자들 축하하시라고. 축하하시라고. 그리고 이건 전부 네네. 다 물론 제 돈은 했지만 네. 이거는 키오드림 채널 K 팀의 운영자에서 우리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숏인데? 슈퍼 숏인데? 숏이야? 네. 숏도 슈퍼 숏인데? 그래도 이것도 보나마나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 네. 한국 맥널티 원자재라고. 맥널티 원자재.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저는 왜 한국 맥널티를 계속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시대 상황이 맞아요. 중국에 지금 중국 우리나라에 10분의 1도 안 먹거든요. 커피를 아직요. 네네. 별다방 있죠. 네. 별다방. 네. 스타벅스가 네. 이번에 중국에서만 1,500개인가 1,800개 매장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오늘 MOU 하나 또 체결했거든요.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신규 상장된 주식에서 이런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국 얘기가 좀 나올 만한 것들, 네. 중국 얘기가 많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국 맥널티가 우린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얘기 나왔을 거고요. 저희가 보는 것들은 말했다가 약간 혼난 건데 NS 이름 NS. NS. 이거 왕신그룹이랑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뭐 LG화학보다는 중국의 1위 업체랑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죠. PNE 솔루션은 간단 얘기고요, 중국을. 이 형은 이미 가 있어. 그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PNE 솔루션 대비 이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딱 보기에는요. 맥널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을 한번 볼까요? 그래 한번 봐줘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홍대 앞에 카페 현황. 대한민국에 5만 개야. 네. 대한민국에 5만 개. 재미있는- 치킨집이 37,000개. 치킨집이 5만 개고요. 제가 알아요. 37,000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조사했어. 그게 제가 조사한 거로는 5만 개였는데 전 세계에 그 KFC 매장이 KFC 매장보다 한국에 있는 치킨집 매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사에 계시는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건설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모든 치킨집이 다 장사되려면 네. 농담이 아니라 제가 또 누가 통계에 맞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엔 37,000개인데요. 네. 뭐 이게 전문점이고 네. 5만 개라는 거는 전문점 아닌데 치킨 파는 애들이 포함됐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저는 전문점만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이거죠. 따 먹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 있죠. 평균 가구에서 일주일에 2개씩 2마리씩 먹어야 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게까지 오늘 커피 얘기까지 잠깐 했고요. 우리 다음 코너가 중요하니까 네네. 다음 코너에 또 중요한 분이 오셨잖아요. 바로 이분이 네. 오셨으니까 잠시 후에 이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오늘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오늘 네. 이승훈 교수가 자꾸 여기에 관심 있어. 이 얘기를 왜 안 해주냐고. 어떤 거요? 파워볼. 아, 파워볼. 무지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걸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나한테 자꾸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인터내셔널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얘기 드렸잖아. 불법적으로 인터넷으로 사는 거 말고. 어. 왜냐면은 그 파워볼 당첨되면 어. 운영자가 들고 튈 거 아니야. 사본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그 네. 인터내셔널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곳. 그럼 네. 과연 그런 곳이 있느냐?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아니면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네. 당첨금이 지금 한 1조 원대 이상으로 치솟았죠. 근데 이제 1조 3, 이거 뭐냐, 13억 달러? 예, 네. 그 1조 5천원 가까이 15, 치솟았는데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세금 떼고 뭐 다 떼고 나면은 한 6천억 대 7천억 사이? 그 세금 사이라고. 내지 뭐. 네, 내도 뭐 그게 어디야, 씨. 뭐 어쨌든 네. 무슨 상관이야. 내지 뭐. 네.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네, 제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영어니까. 영어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몰라. 참 사람 민망하게 하네. 네. 이게 파워볼을 사시려면 많아요. 네. 근데 저 차보로 이승 교수 저한테 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 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이냐면 CNN은 탑뉴스로 뜹니다. 그러니까 나만 관심 글로벌하게 다 관심이 있는 거야. CNN에 탑뉴스 떠니까요. 제가 이거를 일단 찍어드릴게요. 네. 찍어드리겠는데요. 앱으로 사실 수 있답니다. 앱으로요. 네네. 왜냐면 이런 거는 이거 한국말 번역하면 네이버에 상단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보시면 여기 되면 중간에 보면요. 제가 여기 그 부분 찍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현지에서 온라인을 살 수 있는 거 있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거 있는데요. 제가 이거 딱 찍어드릴게요. 이거가 여기서 요거거든요. 이거. 네. 제가 이거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입니다. 네. 요 세외 앱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안 해봤는데요. 저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첫 번째 거는 접속이 안 되고 DBO라고 네. 두 번째 거는 네. 그러니까 앱으로는 없고 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거는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로터리 마스터, 로또 365, 그리고 콩갈로또. 이름은 거지 같네. 콩갈로또. 콩가로또가 네, 되더라고. 콩갈로또. 네. Are similar services that work for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including 파워볼도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CNN은 아직 자기는 안 해봤어. 그래서 we cannot vouch for their. 그 자기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CNN 뉴스를 전달했을 전달자야. 네. 이거 해갖고 뭐 사기당했는데 어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CNN에서는 얘기 나왔다. CNN에서는 얘기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성기서 사면 내 거 하나 사주세요. 네. 그러니까 오불 하나 오불? 아니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3개 하는데 응. 5개인지 뭔지 하여튼 20불짜리가 있길래 샀어? 20불짜리 샀어 난. 내 거는. 아니 안 샀지. 자기 그렇게 안 받거든 내가.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첫 번째 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오늘 화장실 못다고 근무실 하고 있는데 내 거 사 당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자. 그 다음 거를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뭐 강방천 회장 인터뷰, 지금 멘토 릴레이 인터뷰를 한국경제 한경플러스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보여주세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방천 플러스 회장, SF 플러스 회장의 이제 그 인터뷰인데 재무제표만 파고들지 말아라. 네. 진짜 자산은 장부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디에 있습니다. 있대? 진짜 자산,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느냐? PBR로 종목 쏘던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제주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질을 팔아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질적인 흐름에 대한 쪽에 주목을 해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로 양분된 기존의 분석 틀로는 그러니까 분석 틀의 성장 가치주라는 새로운 프로다임에 대한 쪽을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순자산 비율을 기반으로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가르는 계산법은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익숙한 그 분석 틀과는 좀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진짜 내용에 대한 쪽은 재무제표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 혁신 기업들은 비싼 주가를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그 장부상에서 자산 가치, 기업의 장부가 얼마고 이런 걸 갖다 들이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 그걸 갖고서 뭐 장부가 대비해서 고평가를 해서 나면 못 사겠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지금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논리로는 지금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자산 1조짜리 기업도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인 기업이 수두룩 하다. 근데 이런 기업이 정말 쌀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에 대한 쪽 성장하고 이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쪽을 어떻게 우리가 골라낼 것이냐, 혁신형 기업에 대한 쪽 이런 부분에다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했잖아. 그렇죠. 그죠? 작년부터 했잖아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정 교수 얘기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 속상해서. 왜요? 나 이 교수 이렇게 안 봤거든요. 아 파워볼? 파워볼인데 저희가 참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2번을 갈아타고 그 일산 지역에 가요. 네네. 그 대화역에 가거든요. 네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김밥도 사왔어요. 드시라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혼자 1.5, 파업을 안 하신다며요. 관심도 없다며. 사주지. 사주면 내가 돈 안 주겠어. 그런 20%를. 아니, 난 그런 사람인데 약간 서운해. 아니, 관심도 없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내가 직접은 안 사는데.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나도 사줘. 그게 뭐예요? 아, 네, 진짜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니라 저희가 벌써 그 강의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열린사이버대학에 등록을 하세요. 그 얼마 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특히 뭐 청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투자론을 지난 학기에 했고 이번에 1학기에는 글로벌 투자 실무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어깨 14주 동안 하잖아요, 그 강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공부하실 분들은 글로벌 투자 실무 열린사이버대학에 한번 거기에 등록하셔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거 강의하시면 제가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 그 등록금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나서 하여튼 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벌써 6불짜리 사셨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말이에요. 유가 제 화면 좀 보겠는데요. 어저께 우리 20달러 얘기나 했잖아요. 모건스탠리에서 20달러 얘기했는데요. 10달러짜리가 났네? 이 나쁜 놈이지. 근데 어디서 했냐면 10달러를 어디 했냐면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했어요. 스탠다드 차터에서 10달러 얘기했는데 이게 10달러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60달러 할 때 30달러도 말은 안 됐거든요. 근데 막상 30달러는 깨졌었잖아요. 그죠? 29.30인가 갔다가 30달러 좀 넘어서 끝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왜 떨어질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 얘기만 잠깐 잡아드릴게요. 어디 나오더라? 중간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딱 10달러까지 얘기했는데요. 여기네요. 근데 이거를 영어 기니까, 제가 영어 공부하시기에는 조금 어느 시간이 바쁜데요.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10달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만 제가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요. 여기가 딱 10달러 수준도 아니라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혹시 영어가 좀 되신 분은 뭐 제가 찍어드릴까요? 이게 길면 안 잡히더라고요. 복사 붙이기 안 되네. 근데 보시면 이런 찾아보시면 되는데 한국말 번역도 나왔을 거라고 있어요. 지금 시장 정도 되면은요. 펀더멘탈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거요. 여기 보면 no fundamental relationship이라는 거거든요. No fundamental relationship currently driving the oil market. 지금 유가사 원유 시장은 펀더멘탈이랑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모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프라이스 가격은 뭐야 움직이냐면 전적으로 financial flow 돈의 힘, 유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는 놈 파는 놈.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US 달러. 그리고 주식시장, 위안 달러, 위안 있죠, 위안. 공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균형 갈 수 있냐?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10달러까지 가면 팔놈들이 더 이상 더 파겠니? 이거야. 그래서 이런 1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도 아니고 이성 교수 이런 의견 갖고 있어?
전혀 없지. 전혀 없습니다. 예, 나도 전혀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16불 가면 10불 가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이놈들이 음. 이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이 RBS 이놈들이 이거 보여드릴게요. 싹 팔아라.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놈들이. 이거를 영상,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짧은데. 근데 지금 그 연합 인포맥스에도 지금 해석이 돼서 연합 필요 없어. 네. 이게 영어로 하는 게 나아. 네. 영어로 하는데, 이거 보세요. 어저께는 JP 모건이, 그죠? 네. JP 모건이 반등시 매도를 하랬어요. 반등심에도. 예, 온더 바운스야. 반등시에 셀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여기는 셀 에브리띵이에요. 에브리띵. 모두 다 팔아라. 딱 하나 팔지 말라는 게 우량 채권. 우량 채권이니까 뭐냐면요. 아주 우량한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애플이라는 거 채권. 그런 국채, 미국 채권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량 채권이라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몽땅 다 팔라 얘기하고 있어요. 몽땅 다. 그리고 유가는 16달러. 유가는 16달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하나가 있고, 이건 제가 화면을, 이게, 제가 계속 잡으셔야 돼요, 피디님. 영상을 좀 틀 텐데요. 이게, 앞으로 KBS, MBC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CNN이에요, CNN. CNN 영상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생방송하고 뭐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딱딱 하는 거예요. 그냥 카드 뉴스도 아니고,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딱딱 알아보잖아, 이게요. 왜 이유가 딱딱 나오잖아, 이게. 예. 대박이야, 대박. 이게 대한민국 뉴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이 그림만 보면 도대체 얘가 영어로 뭐 하는지 다 알아들어. 지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가 내려가고 미국 금리 상승하고 전 세계 경기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몽땅 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우리의 또 어저께는 우리가 못했지만 오늘은 레포트로 우리가 준비한 거 차근차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리포트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못했던 거, 그거 좀 아까 얘기하던 거 있잖아요. 라이싱. 라이싱. 예, 그 얘기는 흥미로웠어. 네. 네. 그 라이싱 가격에 대한 쪽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 말부터 이제 네. 그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난 몰랐어.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로컬 라이싱 가격에 대한 쪽이 상승이 되고 있고 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인가 날라갔다나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중국 왜냐하면 이제 그 CJ 제일제당이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제 그 라이싱 공장에 대한 증서를 냈었죠. 재작년에 증서를 하고 나서 라이싱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져갔고 이제 라이싱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라이싱 업체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약세였는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중국 정부의 지금 그 2016년도 목표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한계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연명을 시켜줬는데 이건 네.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필요 없다. 죽어라. 너 죽어라. 그런 애들 다 죽어버리고 되는 놈만 가자. 집에 보내는 거죠. 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싱 가격은 킬로그램당 8.92안.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20% 정도 올랐고요. 전월 대비해서 20%나 올랐어요? 예, 일주일 사이에 또 1.7% 추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중국 사료협회 라이신 시황에 따르면 골드콘, CJ 등 주요 생산자들의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사료업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재고 축적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그 옥수수 가격도 10%에 대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재료가 가격은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금 라이션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해서 라이신 가격에 대한 쪽 뭐 이렇게 쭉 비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CJ 가격 기존의 현재 중국의 라이신 가격 추세가 유지된다면 CJ 제일제당의 합산 라이신 가격은 시차를 두고 1,4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된다. 1,400? 라이신 영업이익이 CJ 제일제당의 라이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건 대박인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지역의 라이신 가격이 만약에 12yuan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는 여기서 이제 흑자에 대한 쪽이 크게 개선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EPS 증가율에 대한 쪽이 작년에 2014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실적 개선세에 대한 쪽을 보여줬잖아요. 지배주주 구조 순이익이 200억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360억, 400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장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CJ 제일제당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은 얘기했고 이제 그 라이신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지. 예, 라이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5월달 가격에 대한 부분 이미 넘어가 있는 네.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1월달부터 이제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아주 세게 20% 이상 반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옥수수 가격에 대한 쪽도 중국 내 옥수수 가격도 네. 지금 반등을 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게 되면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뭐 달러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쪽은 약세로 가겠죠. 근데 약세 속도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목표는 7위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위안. 7위안 정도기 때문에. 나쁜 놈인데. 근데 속도가 최근에 너무 빨라져서 네. 이 부분을 조절하는 상황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5% 정도, 그러니까 6.7위안 지금 6.7 몇이죠. 네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 5% 좀 안 되는 네네. 평가절하에 대한 쪽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속도만 빠르지 않다라면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도 다시 약세에 대한 쪽으로.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 네. 그러면 이제 옥수수 가격도 반등하게 되면 네. 라이신 가격에 대한 쪽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레포트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네. 제가 2주 전에 딱 한 정도 얘기할 때 또 듣보잡이 얘기 하나 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쉬워. 저는 저 듣보잡이 꼽히잖아요. 네. 어저께 얘기한 건 시가총액 불과 200억짜리. 그 깜짝 놀랐어요. 내 여태까지 옆에 있으면서 내가 형님을- 분명히 모를 거라 그랬는데 진짜 몰랐지. 네, 몰랐고 형님을 보면서 그런 개잡주를 개잡죠. 그런 도그 스탁을 개잡죠. 얘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네.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컨셉을 바꿔볼까? 내가 큰 거 하고 형님 작은 거. 그럴까? 나는 개잡주가 되는 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전주 했던 개잡주 또 하나 있다. 네네. 개잡주 얘기. 그건 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잡주. 그런 전주에 했던 거는 그냥 잡주. 그래? 이번에는 진짜 그 개잡주. 시가총액이 3천억이야. 그때 내가 말할 때 2,700억 됐는데 네. 알게 모르게 15% 올랐어요. 네, 얘기해서. 네. 근데 무슨 종목 말하는지 알아요? 뭡니까? 근데 3천억대가 올라간 주식인데 네. 이건 종목을 얘기하면 안 돼. 말하는 순간 이거 잡혀가는 거야. 네. 잡혀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레포트니까 레포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레포트. 네. 예, 팩트 자체. 네. 이게 키움보다 후졌지만 훨씬 후진 회사지만 스몰캡 토크라 그래갖고요. 가상현실 엔터 문화와 만나다라는 레포트로 오늘 냈어요. 뭐 레포트 아니야 한 페이지 반인가 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날 녹음하면서도 이랬어요. 제가 보나마나 이거 레포트 이런 거 쓰는 애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했어요. 현실화되죠. 저는 딴 건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나름 이 업계에서 한 7, 8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권사가 어떤 걸 쓸지는 알아요. 네, 어떤 레포트 쓸 건지는 알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제가 이런 거 하도 오래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인수했는데 오큘러스에서 이제 그 VR 장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1차 출시에 빠졌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 삼성 때에 빠졌을 거라 보는데 처음에. 그렇죠. 근데 삼성에 하는 건 기어2는 그 VR은 좀 싸요. $99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15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건데 이게 보면 여기 쭉 나눈 게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네, 21세기 포스도 VR 3D 스마트 글라스 제작 업체 오스타 디자인 그룹 지분 일부 취득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 얘기하고 아시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감 영상 기반 콘텐츠인데요. 근데 그럼 도대체 영화 제작사들 이런 애들이 이런 걸 왜 자꾸 하느냐? 3D나 4D나 뭐 이런 걸 왜 하느냐 보면 이게 쉽게 해서 객단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7,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4D에다가 큰 화면 가면 2만 원까지 받잖아요. 아이맥스 이런 거 가면. 네. 미국도 똑같거든요. 미국이 보통 제가 알기엔 12불 정도 할 겁니다. 영화 한 편에. 10불에서 12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보면 아이맥스 이런 거 딱 들어가면 한 20불 정도 받거든요. 20불에서 뭐 20몇 불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많다. 영화 제작. 왜냐면 이게 3D 갖고는 요즘 많이 하니까 3D가 요즘은 디지털 CD라 그래갖고요. 그냥 많이 떨어졌어요, 값이.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막 만드는 거 이 친구들이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객단가 올리려고. 그래서 얘네가 얘기한 회사들이야 새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잡혀가. 예? 근데 보면 새로 상장된 거 덱스터 나무가도 들어있어. 나무가 이건 테너스 제가 처음 들었어요. 덱스터는 얼마 전에 상장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세 회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이 회사도 실한도 이게 추천한 건 아니에요 절대. 이런 관련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주식들 하여튼 요즘 올해 제가 알기에는 디즈니가 이쪽 만화 영화에서 VR 영화 몇 개를 만든다고 이미 발표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거 관련된 거가 많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계속 관심하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2부는 우리 박병욱 전문가, 네네. 우리 병옥이 형, 네, 병욱이 형. 우리 아침 1부에는 우리 개장할 때는 우리 병옥 형님이 나오시고 네. 박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가끔 나오시는 우리 박병옥 형님, 병옥 형님 모시고 건설주 특집으로 건설주 특집. 얘기해보는 시간 2부에 갔죠. 어디 가시면 안 되죠. 네. 예.